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9일 목요일, 네, 장중방송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오후 맞으셨길 바라고요. 뭐 물론 이제 방송 듣고 있으면 행복하지 뭐, 그지 않아요? 마음이 따뜻하거나 막 이제 막 네, 두근반 세근반 막 네, 그죠? 네, 좋아질 시절이라 생각합니다. 나도 오늘 기분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뭐라 그럴까, 느낌을 많이 살려야 된다는, 필이 좀 충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하여튼 약을 네, 꼭 챙겨 먹어야 돼요. 네, 비타민 이런 거 꼭 챙겨 먹어야지. 네, 그래야지 네, 좋아진다. 자, 출석 문제 부를게요. 후공님 오셨고요. 실크로드 1님, 효승님, 난 주인공이다님 오셨고요. 게스트분들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요, 건물주 대구판님 오셨어요. 계속 그렇게 쓰시다 보면요, 결국에는 되십니다. 네, 결국엔 되실 거예요. 종목은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건물주님. 네, 그런 질문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조금 죄송하네요. 네,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또 그 시점에서 그 동일 업종에 대한 그 수혜가 어떻게 맞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대박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기업 공개니까 청약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상황 보시면 되죠. 청약에서 막 몰렸다, 뭐 대박이 터졌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터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네,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네,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때 가서 네, 고민하세요. 왜냐면 그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네, 그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들은 근데 뭐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왜냐면 이제 물량들이 많이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담들이 좀 생기긴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영일님 오셨고요. 비체님, 오마이갓님, 켈리, 네, 소울님, 서울님, 설님,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백조부자님, 부자 장모님도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장모님 어서오세요. 네, 한사발님 반갑습니다. 설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켈리 설님. 네, 근데 나중에 되면 또 잊어버려요. 네, 나중에 되면 또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볼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시장 이야기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재미있는 시장설. 근데 시황은 여러분들이 시황설, 시장 이야기는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 네, 이해라는 것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기에서 이제 뭔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시황 이야기를 뉴스처럼 딱딱하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뭔가 그냥 나만의 생각으로 예측을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말짱 꽝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함으로써 조금 더 시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기어 나가는 종목들 사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때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 네이버라든지 네, 카카오 계속 신고가죠. 네, 카카오, 와, 지금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예요.
계속 잘 나가. 이것들은 이미 우리가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야 카카오 좀 더 살래? 사실 수 있겠어요? 카카오 매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카카오 추천인 문자가 나가면 그렇지 뭐 사라고 했으니까 사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보면 거부감 좀 느껴요.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 그게 맞죠. 너무 오른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기는 해요. 네, 가는 종목이 더 가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 이렇게 그냥 막 가는 종목들 막 그냥 돌파해서 막 추가적으로 나가는 종목 이런 종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신규 접근에 들어갈 때는 내가 이런 데서 흥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근에 제가 매수 종목을 한 2억에 드렸는데 그 종목들 보면은 밑에서부터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주류가 아니에요. 네, 주류가 아니야. 그런 종목들은.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왜 고르냐면 잘 보세요. 카카오도 처음에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네. 내려가기만 하죠. 그냥 막 내려가기만 하고 10만원까지 떨어지고 10만원 밑으로 떨어지고 막 이게 이 당시에 뭐 경기가 조금 애매했다 뭐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거 아니면은 네, 뭐 이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될 이유가 있냐?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여러분들 이 카카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얘에 대한 관점은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종목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카카오가 처음에 뭐가 나왔어? 카카오뱅크 맞죠? 네, 인터넷 은행 그게 나오게 되면서 그 뭐라 할까요? 은행에다가 금융권에다 도전장을 내민 거잖아요.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해서 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 카카오를 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평가냐 아니냐 이게 16만 원대 넘어갈 때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고평가가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하는 패턴에서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물론 이제 그 비대면 언택트에 대한 그 수혜가 당연히 있는 거겠지만 이 카카오라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 안 쓰신 분은 없죠? 네, 다 알잖아요.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을 다 쓰시는데 이 카카오톡을 지금 전 국민이 다 쓰고 있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모티콘이든 아니면 뭐 선물하기를 이용한 그런 상품을 올리든 쇼핑몰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붙였다 이거야. 그러면요, 이 플랫폼 자체가 전부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행 업무를 볼 때 친구들한테 송금을 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우리 카카오페이. 그냥 보내주면 돼. 내가 뭔가 물건을 사서 친구에게 보내주고 싶어. 그럼 물건을 쇼핑을 해가지고 그냥 카카오톡 보내주면 지가 알아서 그냥 주소만 입력하면 다 돼. 너무나 편한 거지. 근데 이것을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이 볼 때, 쇼핑 기업들 또는 은행 기업들이 이렇게 볼 때는, 야, 저게 해봤자 얼마 하겠어?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시대적 발상. 꼰대의 생각이죠. 꼰대의 생각. 꼰대의 생각.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굳어버리게 되면은요, 은행은 어떻게 통장을 받아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 네, 공인인증서 해야 되는 것,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지문으로 하고 비밀번호로 해갖고 이게 인증이 되겠어? 이게 보안이 되겠어?라고 하지만 보안 다 잘 되잖아.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카카오뱅크가 나올 때, 카카오가 처음에 이렇게 딱 진행이 될 때는 사실은 지분도 이제 양분화되어 있었죠. 그때 한국 금융투자인가요? 거기랑 이제 양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주주가 또 아니었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좀 있었겠지만은 이 카카오가 처음 나왔을 때 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거 실적이 돌아서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얘기거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뚜껑을 작년에 깠어. 예, 뚜껑을 작년에 깠더니 흑자로 전환된 거예요. 흑자로. 흑자. 카카오가요. 흑자가 나버렸어. 은행이 난리가 난 거죠. 적자인 줄 알았는데 이 카카오가 출범하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 2, 3년 만에 3년 만에 흑자로 전환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돈이 부족해.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돈을 또 수여를 받을 그런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것도 막 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은행이 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은행들이 서둘러서 한 게 뭐냐면 자기들도 비대면. 네. 그래서 카카오가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다 하겠다. 뭐 수수료 요즘에 이체 수수료 거의 잘 안 받죠? 네. 이체 수수료 받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요즘에는 그냥 호구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체 수수료 없이 가잖아요. 옵션들이 다 있어요. 우리 은행하고 거래해주면은 뭐 이체 수수료 어떻게 해주겠다니, 뭐 우대금리 적용해주겠다니, 뭐 그 옵션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 문제. 은행주들이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는데 카카오에게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이죠. 근데 은행은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인원, 인건비, 그 다음에 지점에 대한 장소, 예, 고정 비용이 있단 말이야. 고정 비용.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아무리 이런 것들을 따라하려고 해도 수수료를 낮출 수도 없거니와 이제 예대 마진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내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낮출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은행도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2019년도 아니 올해 초까지 가능했었죠. 근데 공인인증서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은행 가는 일도 사실 무서워졌고, 감염 때문에 무서워졌고, 집단 시도 가지 마. 그러니까 다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 뱅킹 들어가면 또 굉장히 좀 저거예요. 짜증나요. 지금은 뭐 물론 패턴으로 하든 지문으로 하든 이제 인식 방법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냥 이거 뭐예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되고 모바일 이 채팅 잘 못하시는 저 같은 사람들은요 아주 곤란했거든. 그 뭐 특수문자도 넣으래 그러다 뭐 시간 지나면 또 자판이 사라져. 그러면 또 다시 열어가지고 막 승질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모바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주 거래 은행은 기업은행을 사용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모바일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카카오가 너무 편한 거야.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수익도 흑자가 발생이 됐는데 지점이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진율을 더 낮추면서 이 고객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시중은행에서는 2% 이자를 준다 그랬는데 여기 카카오에서는 2.5% 주겠다. 0.1%에도 움직이는 게 이 예금자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뭐 이 정도 벌어져 버리면은 그쪽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카카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한 가지 보면은 이제 그 증권사들도 지금 보면 여기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보여요. 뭐 아시겠지만 비대면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증권사는 안 바뀌는 게 있어. 뭐냐면 공인인증서. 그거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공인인증서가 있는 동안에는 일단 이 증권사들의 포지션이 불편하지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뭐 한다고 했어? 증권 쪽도 하겠다. 와이낫이 되는 거죠. 왜 우리도 못하는데 우리도 증권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증권사들도 긴장을 타야 될 거야. 증권사가 소속이 바뀌게 될 테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편리한 쪽으로 가게 되고요.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상승하는 이유는 그건 거죠. 카카오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처음에 먼저 상승을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조금 천천히 가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네이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웹툰, 그죠? 웹툰. 그다음에 라인. 요 두 가지 보면 되는데요. 웹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감염병 때문에 재택근무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재택근무자들이 많아지고 또 뭐 그냥 이게 평소에 지하철 타고 다니거나 이럴 때 웹툰 같은 거 이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형성이 된 건데,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뭔가 실적이 좀 증가를 했을 거예요. 웹툰도 이제 돈 보고 보니까. 소피님 어서 오세요. 웹툰도 돈을 보게 되니까 그런 과정이 늘어났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네이버는 이 검색에서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쇼핑 누르면 난리가 납니다.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저가 검색 빠라락 떠버리죠. 그러면서 거기서 딱 들어가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네이버 페이에다가 돈을 충전할 수 있어. 돈을 충전하면 네이버 페이에서 돈이 충전이 돼가지고 쇼핑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간편한 일입니까? 그냥 카드 번호 집어넣어야 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네이버 페이로 하게 되면. 이 쇼핑이 있었죠. 라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봤는데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퍼질 거예요. 일본에 넘어가서 소프트뱅크 손정이 알죠? 그쪽하고 이제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한다. 무슨 진행이요? 한국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진행할 거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서가는 기업들은 뭐냐 이거야. 네이버와 카카오. 네. 얘들이 기존 은행보다 못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물론 강하게 상승해서 무섭긴 해. 근데 더 갈 거예요. 하지만 매수는 하면 안 돼. 막 이런 느낌.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매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좀 독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럼 밑에서 더 사야 되겠다. 비중을 처음에는 조금만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가는 종목군들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매수세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매수세에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동안은 계속 가지만 변화가 생길 때는 그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가가 오늘 올라온 종목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드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초입에 있는 모습이긴 한데 주가의 흐름은 지금은 그냥 그래. 매수해놓고 조금 물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수가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을 거예요. 그냥 그래. 근데 얘네들 언제 갈까요? 조금 있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차 공격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시간차 공격.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주도주다 해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가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이 형 종목들도 이랬던 시절에,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매수를 다 해줬던 종목이고 수익이 뭐 그때 보셨지만 100% 이상 넘게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판단하셔야지 요거를 가지고서 올라간데 따라가야지. 따라가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조정이 나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멘탈이 붕괴될 수 있죠.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비중을 조금만 찌르는 거야. 그 다음에 종목이 또 올라가면 거기서 또 조금만 더 찔러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됐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은행과 네이버, 카카오 뭐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시내에 있는 시중에 있는 시중 4개 은행사, 대형 뭐 KB,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것들 다 합쳐도 네이버보다 시총이 작아요. 네이버가 지금 47조, 시총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세상이 바뀐 트렌드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지만이 거기에서 뭔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가진 종목 중에서 한성기업이라고 있습니다. 한성기업. 얼마에 샀을까요? 저는 7,000원에 매수했습니다. 7,000원. 7,000원에 매수했는데 평단가가 지금 딱 7,010원이에요. 7,000원에 매수했다 치고요. 제가 이 상한가하고 이 갭 사이에서 매수했을까? 아니죠. 어디서 샀을까요? 뭐 이런 데서 샀을 거예요. 이런 데서. 여기서 단기 상승이 나와도 괜찮은 포인트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아마 이 한성기업을 저하고 방송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그때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정도 먹고 안 팔 거예요. 난 30%, 20, 뭐 40% 먹고 안 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죠. 그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7,000원 산 게 3,000원까지 떨어집니다. 냅둬. 비중이 많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후라락. 지금 현재 74% 수익 중입니다. 물론 이때 팔아가지고 이때 다시 샀으면 좋았겠죠. 근데 과연 이때 파는 사람이 이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2년 정도 지났잖아. 1년 반 정도는 지났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식에는 항상 물려 있어야 되고 잘 가는 주식을 내가 항상 가까이 둬야 된다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을 그렇게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빵 치고 올라가서 계속 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도 전략적인 공략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될 것은 뭐냐면요.
한 가지, 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저 종목이 올라가서 지금 뭐 한성기업이라 쳐도 되고요. 카카오로 봅시다. 카카오. 네이버로 볼까요? 네이버. 네, 네이버로 볼게요. 이게 네이버가 28만 9천원,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짜리가 60만 원이 될 확률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저 아래쪽에서 30만 원 말고요. 이렇게 한 11만 원짜리가 한 30만 원 갈 확률은 어떤가요? 더 세겠지. 그럼 11만 원에서 매수하게 되면 300%야. 근데 고점 330만 원에서 매수하게 되면 잘 돼야 100% 60만 원까지.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포지션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무차별적으로 따라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저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회비용이다라고 하죠. 기회비용. 기회비용. 그래서 내가 저것 선택함으로써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응?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것만 명심해 주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늘 두 번째로 할 이야기가 그거긴 했는데, 네, 오늘 첫 번째가요, 애플, 아마존 급등으로 미국 증시 상승세. 왜? 이거거든요. 요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가 금융주보다 더 덩치가 커진 뭐요? 금융주보다 덩치가 더 커진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 두 번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냥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네, 확인을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한, 미래를 위한 그런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 첫 번째죠. 두 번째 걸 먼저 해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시장 트렌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요게 먼저 가버렸는데, 요거보다도 이제 그 첫 번째 시황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애플, 아마존 급등. 이건 우리가 미국 증시 한번 보고 가야 돼요. 해외 정보로 해서 네, 간단하죠. 뭐 미국 증시는 네, 애플 네, 기가 막히다 진짜. 네, 무지막지하지 않아요? 네, 어때요? 무지막지해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네. 애플, 아마존. 네, 아마존. 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MS라고 봐야 되나? 마이크로소프트. 예, 다 신고가요? 네, 다 신고가. 이해되세요? 다 신고가라고. 어마어마한 거죠. 얘들은 다 뭐예요? 기술주라고 하죠. 기술주. 얘들은 그래서 얘네들 올라가면서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이 다 호조세를 보였고,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리고 또 누가 있지? 방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이 기업들이 단체로
뭘 했다고요? 신고가를 만들어. 네. 단체로 신고가를 만들었다. 이게 해외 직구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어서 오세요 윤진호님. 네. 해외 직구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한국인 자금들도 굉장히 많을 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상승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걸 수도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다면 하잖아.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가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상승이 만들어졌는데 어쨌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다 그러면 단체로 신고가를 만들었다. 왜일까? 네. 이거 생각했대요. 왜일까? 그리고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만들었다. 왜일까? 네.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죠? 왜일까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일까? 얘들 왜 오른 거예요? 근데? 기술주들 왜 오른 거죠? 분명히요.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2차 확산을 통해서 경제적 봉쇄라든지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어떤 성장이 멈출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이든 다우지수 한번 볼게요. 이게 분봉 보시면 분명히 나오나? 네, 분명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뭐야 이게? 7월 8일. 네, 그죠? 장중에 보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1.2%에서 여기까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더 많을 거예요. 다우지수는 보여주지 않네. 네. 나스닥은 어쨌든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장중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가 떨어졌다가 막판 이렇게 찍어 올린 거예요. 그럼 왜 떨어졌느냐? 이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경제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불투명하고 잘은 모르겠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그 자영업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영업자의 고민은 뭐예요? 자영업자의 고민. 여러분 자영업하고 계시는 분들, 네, 스스로 이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세계 평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장 큰 고민, 이게 뭘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물 한 잔만 잠깐 먹고 오겠습니다. 물 한 잔만 떠갖고 올게요. 좋아요. 네. 자영업자의 고민. 이야기해 봅시다. 고민이 뭐라고요? 손님이 없다. 네. 손님이 없다. 매출, 맞아요. 손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매출이 없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매출이 뭐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나고. 제가 가까운 주말에 그 글램핑 아세요? 글램핑이 뭐냐면 이렇게 텐트를 미리 쳐놓은 거예요. 그 캠핑장에서 내 텐트를 갖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런 캠핑이 있고, 글램핑이라고 해가지고 텐트를 천막을 미리 쳐놔. 그 다음에 거기 그 안에 침대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 이제 숙박실 다 돼 있는데 텐트야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글램핑을 좀 해보려고, 왜냐면 이제 모닥불 좀 피우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좀 찾아봤죠. 그래서 카라반하고 글램핑 하는 곳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예약 자체가 안 돼. 그리고 이상하다, 벌써부터 매진일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봤지. 그랬더니 영업을 안 한대. 영업 중지래.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네. 뭐 때문에? 왜 때문에? 네. 으르나 때문에 안 하겠다. 으르나 때문에. 못 한다 이거야.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좋아질 때까지.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많은 거죠. 뭐 국가에 수입이 없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많은 건데,
자영업자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커피숍을 하나 하고 있어. 커피숍 하나 하고 있어. 커피숍이라고 아니 요즘 뭐라고 한다고? 커피숍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요즘 애들은? 이 다방에서 뭘로 바뀌었어? 커피숍으로 바뀌었죠. 커피숍 다음에 뭐예요? 와, 카페라고 그래요? 아니, 뭐라 그래요? 커피 전문점? 와, 이 태안만민도 오래되셨구나.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요즘에 이들이랑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거 계속 신조어를 배워야 된단 말이야. 커피 전문점, 이런, 커피 전문점하고 커피숍하고 다른 게 뭐예요? 네. 다방이란 말 이제 안 쓰죠, 다방. 옛날에 역전 앞에 가면 꼭 그 다방이 있어요. 역전 다방. 뭐, 저희 집 앞에는 옛날에 오거리 다방이라고 있어. 오거리 다방.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오거리 다방의 미스 김, 삼거리 다방의 미스, 역전 다방의 미스리, 뭐 이런 거. 그런, 그게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저도 이제 다방을 좀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음이 이제 저거지. 이제 커피 전문점. 네. 그 다음에, 네. 찻집은 항상 찻집이었죠,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거라니까. 카페야, 카페. 그냥 카페인 것 같아. 젊은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여자분 자녀분들한테. 우리 애는 아직 어려서 그런데 못 가니까. 지금 그 커피 마시는데 뭐라 그래? 그러면은, 왜 요즘에 이제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카페라고 한다니까. 카페. 네. 야, 진짜 여러분들 이게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신조어도 배워가고, 네. 카페 하세요? 그런데 몰랐다고? 카페 하면은 우리들은 뭘 생각해요? 맨날 그 미사리나 그 통기타 라이브 카페 이런 것만 생각하죠?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서, 네. 시커멓게 죽죽한 데서 그냥, 남녀 둘이 앉아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안 돼? 뭐 이런 거. 예, 가면 왜 안 되니? 근데 좋아. 그죠? 그지 않아? 잘 생각해봐요. 우리 데이트할 때 어디로 갔었어? 기억이 안 나요? 통기타. 진짜, 가고 싶다. 네. 가고 싶다. 그 청계산 밑에도 있어요. 야, 이렇게 촥 둘러가지고요. 그 있고, 미사리 강변 쪽에도 있고, 지난번에 하남시에 갔더니, 네, 하남시에 거기, 그 강변에 이렇게 촥 또 있더라. 네.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커튼도 있어, 카페에 왜 커튼이 왜? 커튼 이렇게 쳐? 진짜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커튼을 쳐준다고? 왜? 뭐 때문에? 왜 때문에? 야,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 거네? 밥 먹는 데는 이렇게 문 닫아주는 데는 봤는데, 네. 참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커피숍을 내가, 지금 그래. 커피숍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제 카페. 네, 카페. 네, 카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카페를 하고 있는데, 고민이지. 네. 고민이야. 무슨 고민이에요? 손님이 안 와. 손님이 안 오고, 매출이 안 오고. 매출이 없어. 손님 없으면 매출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답답한 게 그거예요. 언제 끝나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언제 끝나겠느냐.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었죠? 희망이 있었어요. 이제 통제가 가능하므로 경제적 봉쇄를 풀어주겠습니다. 와, 놀러가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카페 쪽으로 이제 많이 가야 되잖아요. 네. 손님이 늘어나야 되잖아. 근데 안 늘어난다는 거야. 카페만 예를 들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거예요. 커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 그런 것만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거야. 테이크아웃을 하니까, 테이크아웃 전문 업체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앉을 자리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싹 커피를 좀 싸게 파는 거야. 네. 앉아서 뭐 어떤 공간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냥 가지고 가. 저기 우리 동네 옆에 호수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호수공원 앞에 가면은요. 그냥 그 식당, 술 먹는 식당이 있잖아요. 통닭집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 치킨을 포장해갖고 갖고 와서 그 호수공원 주변에 앉아가지고 띄엄띄엄 떨어져서 앉아서 먹어요. 그 테이블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싫다 이거야.
그렇다니까요. 와, 놀러 가자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오긴 했어. 근데, 안 와. 안 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희망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소매적인 매출, 뭐 포장 손님이라도 늘어났으니까, 수익은 늘어나고 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는 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게 완벽히 회복이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때려버리는 게 있잖아요. 2차 확산, 2차 감염의 확산이 시작된다. 네. 2차 감염이 뭐 신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감염자 수가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뭐 난리가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 근처에 살죠? 네. 일산 근처입니다. 일산, 네. 걸쳐져 있다 봐야 되나? 일산에 걸쳐져 있습니다. 많이 보셨나 보다. 그 일산 그 호수공원 옆에 가면은요, 그 노래하는 분수대 있잖아요. 그쪽에 가면은 그게 많아. 통닭 배달도 와. 나도 거기서 시켜 먹고 그랬어요. 네. 놀러도 오세요. 네. 배달 시켜서 먹어도 맛있어. 아무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안 가요. 네. 안 가. 그니까, 2차 감염이 확산이 시작된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나마, 그래도 한두 명씩 들어가려고 했던 것들을 차단을 다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야. 밭에서 막 일을 하다가 자라를 보고 어머나 깜짝이야 그러고 놀랬거든요. 너무너무 자라가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집에 들어왔더니 더 큰 자라가 있는 거죠. 깜짝 놀라고 봤더니 이게 소뚜껑이었더라. 네. 그런 거예요. 2차 감염 확산이 시작된다. 근데 지금도 어려운데 2차 확산되면 재봉쇄 일어나냐? 그러면 지금까지 매출이 없이 고생을 했었는데 조금씩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기약 없는 것으로 넘어가 버리죠. 기약이 없어. 그래서 언제까지인데요? 글쎄오시다. 네. 언제까지인데요? 글쎄오시다.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시장의 악재입니다. 어제 장중에 다우지수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2차 확산이 됐을 경우에 재봉쇄가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초점이었는데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럴 수 있다. 아니더라도 성장은 멈춘다. 자, 2차 봉쇄 안 할게요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격리한단 말이야. 스스로 자가 격리야. 스스로 밖에 안 나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우려에 대한 이 악재는 어마어마하게 큰 악재죠. 그랬는데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목소리 이상하지? 왜 안 되지 나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 네 됐어. 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너무 옛날 유행어라 좀 민망하다, 그죠? 이런 걸 좀 잘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말이죠. 갑자기 급 반등을 시작합니다. 응? 갑자기요. 갑자기 급 반등을 시작해요. 왜? 살펴봤더니 기술주가 올라가네. 기술주가 올라가. 신고가야. 쟤네들 왜 올라가요? 쟤네들 왜 올라가요? 네. 애플 왜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아마존 왜 올라가요? 넷플릭스 왜 올라가요? 네. 뭐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도대체 왜 올라가요? 얘들 왜 올라가요? 물어보는 거야. 왜 올라갔을까요, 얘네들은? 재확산 우려감이 있는데 왜 올라가요? 얘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 이거는 그냥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언택트 수혜도 맞죠? 근데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네. 정말로 간단하게. 이 종목의 공통점? 네. 미국 기업.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미국 기업이다. 미국 기업. 네. 이거 말고, 맞아요. 언택트 수혜가 맞아요. 언택트 수혜주예요. 언택트 수혜주. 어? 무슨 언택트 수혜주? 언택트 수혜주가 뭔데요? 그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제 비대면, 네, 비대면.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얼굴 안 보고 행동도 한문이잖아. 얼굴 안 보고 일 처리하기. 이렇게 되나? 네. 얼굴 안 보고 놀기. 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비대면, 네. 언택트 수혜주예요. 하나씩 볼게요. 애플은 왜요? 애플은 왜? 애플은 왜 언택트 수혜자가 됐어요? 애플. 왜 언택트 수혜가 됐을까? 간단하죠 뭐. 재택 근무의 증가. 온라인 수업의 증가. 자, 재택 근무를 하게 되거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뭔가 작업할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업할 도구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재택근무가 증가했어요. 야, 너 집에 가서 일해. 아직도 회사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데 많아요.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온라인 수업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애들 학교 아직도 안 가요. 네, 우리 애들 학교 안 가. 매주 1회반 갑니다. 화요일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집에만 있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네. 부모들도 미치는 거야, 막. 아시죠? 애들 키우시는 분들. 애들이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힘들지.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온라인 수업이 증가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컴퓨터도 맞죠? 네. 컴퓨터도 맞고. 폰. 네.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그 다음에, 네. 스마트폰 말고 태블릿 PC. 네. 등등이 필요하죠. 그러면 사겠죠. 필요하니까. 내 돈 내고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사더라도 어쨌든 사겠죠. 누구한테서? 기업에게서.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수혜가 늘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증가할 것이다.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계속 눈에 보이니까요. 돈이 많이 벌리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이 안 든다고 하죠.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든가 요즘에? 피곤하네. 네,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니까요. 게임 아이템도 많이들 사고요. 지금 게임 성수기가 됐어, 완전히. 이제 방학 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성수기 됐죠. 이거 어쨌든 이런 등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사야지. 없는데 누가 사주던가 자기가 사던가. 택일 해야 돼요. 택일. 양자택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수익이 증가했다 보여집니다. 자, 아마존은 왜 올랐을까요? 아마존에 사는 사람의 이름은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그렇지. 우리 상승 기루님이 뭔가 잘 아시는 분이야. 존이야, 존. 네, 존. 왜 존이야, 그러면? 존? 네. 아마존에 누가 살아? 그러면
아마 존? 네. 알아 나도 썰렁한 거. 네. 이렇게까지 반응이 없으면 되겠어 근데. 네. 아무튼 알았어요. 뭐 잠이 계속 와? 잠이 확 깼어요? 그것도 괜찮은 거네. 이거 옛날에 한번 딱 나올 때는 터졌단 말이야. 빵빵 터졌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뭔가 주식에 찌들었어. 지금 속세에 찌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주식 걱정을 하지 말고 네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깊은 산속에 가셔가지고 옹달샘도 좀 퍼서 좀 드시고요. 네, 이렇게 좀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 좀 하고 오세요. 그래야지 이런 거 빵빵 터져주지. 아 진짜 반응 봐. 아무튼 아마존은 근데 왜 올랐어? 아마존은 네 아마존 뭐 하는 회사예요? 아마존 유통회사 물류회사. 네. 아마존 도대체 왜 올랐지? 자, 애플 제품을 샀어요. 애플 제품을 아마존에서 샀어요. 이게 끝난 거잖아요. 저 재택근무해야 합니다. 그래? 그럼 너 태블릿 PC 필요하겠네? 가서 사와. 어디 가서 샀다고? 아마존에서 샀단 얘기예요. 언택트 수혜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으르나 이후에 좀 이상하지 그죠? 이후에 뭐라 해야 되냐? 아마존에서 그 으르나가 빠지니까 좀 그렇다 그죠? 으르나 이후에 발생 이후에 물량 확보가 힘들었다? 네. 왜냐하면 사재기 많이 하잖아요. 물건 사재기 많이 하고 또 그 이렇게 이건 온라인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겠지만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안 와 또. 네. 안 온다고. 그리고 물량 확보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장을 위해서 막 신경을 쓰는 거지만 상장 이후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신경 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발생이 된 이후에 물량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 내용이죠. 자, 물건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 뭐 상품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는 하겠죠. 근데 뭐 어쨌든 경제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네 실적이 줄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적이 늘었어요. 인터넷에서 모두 구매한다. 아마존. 핵심이죠.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얘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 증가하면서 주가를 빵 튀어가지고 이제 저 높은 곳까지 상승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프로그램 팔아야죠. 네. 구글은요. 광고 받아야죠 뭐.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존도 올라간 이유는 이거예요. 그냥 네 이것 때문에 이 감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을 시켰고 주문을 했다. 넷플릭스는요. 저도 이번에요. 재택근무를 조금 오래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 방송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면서 좀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저도 재택근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원래 하던 재택근무를 더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네, 가장 심했을 때. 네. 가장 상황이 심각했을 때,
나도 재택 근무를 했었다. 한 2주 정도 전 했는데 더 길게 하시거나 아예 직장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택근무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죠? 재택근무 하게 되면 간단하지. 네. 집에서 뭐 할 거요? 응? 불 끄고 뭐예요? 집에서 불 끄고 TV 봐야지. 네, 네. TV 봐야죠. 여기 마귀 끼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네, 마귀 끼신 분들은 빨리 물러거라. 네. 그럼 마귀가 지금 나오면 안 돼. 이거 벌건 되나지 지금. 네, 불 끄고만 나오면 그냥 긴장하시는 분들 계시더라. 네, 긴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88정, 99정을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대. 좋대요. 네.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88과 99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불 끄고 뭐예요? TV 봐야지, TV. 저도요, 이번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TV 월정액을 2개나 끊었어요. 뭐뭐? TVN, 그 다음에 JTBC. 떡을 썬다. 기가 막히네요. 우리 상승기류님. 이 보통 센스가 아니신데, 거의 나 정도의 센스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어제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센스가 없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의 저와 거의 동급으로다가 미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참, 불 끄고 떡을 썬다니. 이거 반응 어떡할, 이게 지금 채팅창 이거 어떡할 거예요? 빨리 어떡할 거예요, 이거? 다 얼었잖아, 지금. 좀 더 이제 재밌는 유머를 가지고 돌아오세요. 네. 봐드리겠어! 나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유머. 2개를 끊었어요, 저는. 월정액을요. 이게 뭐요, 이게 뭐. 이게 뭐야? 컨텐츠잖아, 컨텐츠. 집에서 할 거 없으니까 불 끄고 TV 본다. 불을 왜 끄는지 아세요? TV 볼 때? TV 볼 때 불을 왜 꺼요? 저기서 또 이거 뭐 문제 아니야.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얘기해도 돼요. TV 볼 때 왜 불을 꺼야 돼? 보다가 잠들어야지. 네. TV 다 봤다고 불 끄고 자야 한다고 하면 오산이죠. 네. 전기요금 절약. 전기요금 얼마 안 나와요. 그래봤자. 보다가 잠들라고. 네. 그래서 불 끄고 TV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TV를 보는 게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 부담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10시에서 11시까지만 딱 원하는 프로그램 보고 잘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일 아침에 나갈 일이 없어. 내일도 재택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일도 재택이 되면 밤새 그냥 보는 거지. 밤새 보면서 치킨 시켜가지고 맥주랑 그냥 쭉쭉 빨아대면서 그냥 막, 밤새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궁금하지. 이 미국 드라마 같은 것들은 궁금증을 엄청나게 자극시킨다고요. 엄청나게 자극시켜가지고, 야, 이 궁금증이 진짜 뭐 하늘을 찔러. 미국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어쩜 그렇게 편집을 하냐? 그 다음 거 보면은 별거 없어. 이 새끼들이 아침 드라마를 공부해 갖고 왔나봐요. 미국 드라마 작가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 작가들이야, 이 새끼들. 꼭 보게끔 만들어. 근데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여튼 뭐 그런 막장 같은 스토리들 많이 쓰는데, 보다 보면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결제를 하게 되지. 나 다음 거 보고 싶어. 그 하나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보게 되고, 끝까지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 거 또 보고 싶지.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어. 시즌 3도 있고요. 뭐 어떤 건 시즌 12까지 있더라. 그거 보려면 진짜 뭐, 네. 돈 많이 들어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애플. 그러니까 이걸 다 한번 묶어 볼게요. 애플에서 태블릿 PC를 샀어. 구매를 한 곳은 아마존이래. 아마존에서 배송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미드를 봤다. 시나리오가 딱 그려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간 거예요. 1타 3피. 네. 그래서 얘네가 올라간 겁니다. 컨텐츠예요. 컨텐츠. 그 다음에 학습 도구. 네. 이거. 그 다음에 물류. 오케이? 네. 물류 쇼핑. 물류와 쇼핑. 요게 바로 네. 증시를 끌어올린 이유였어요. 얘네들이 작은 기업이었다라면은 별로 신경 안 썼을 건데 기술주 대장들이고 워낙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기술주들이 올라가니까 나스닥은 그냥 땡겨짐. 네. 그냥 쭉 위로 딸려간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만약 한 5% 올랐어.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돼요? 5% 올랐으면. 적어도 1%대 이상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짠짠하게 붙어가지고 탁 위로 치고 밀어 올리니까 나스닥이 그냥 급 땡겨지는 모습으로 상승세를 타게 된 거죠. 이게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래서 애플, 아마존이 급등을 했는데 미국 증시 왜 올랐니?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다. 그런 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우려감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일단 하락했는데 끝자락쯤 가서 보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페 쪽에 뭐 이런 것들이 풀리긴 했는데 경치적 카페 쪽에 풀리긴 했는데 사람이 잘 안 간다는 얘기야 스스로. 그런 상황이 예, 벌어졌었는데 지금 그래서 주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락한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얘들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땡겨서 올려버리면 되는 거고 기술주가 못 올라가면 다른 쪽에서 땡겨서 올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질문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어쩌라고 네. 어쩌라고 뭘 어째 나스닥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어요. 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속성 여부도 분명히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일단 지속에 대한 포지션들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접근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사고 외국인들 많이 사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외국인들은 밖에 나가서 야 해외 주식 하나 사봐 그러면은 뭘 사요? 해외 주식 하나 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게 뭘까요? 누가 돈을 줬어? 누가 돈을 줬어요? 그게 누군지 몰라. 난 아니야.
그러면서 누가 돈을 주면서 네. 사람들이 예를 좀 다른 걸로 들어볼까요? 네. 아. 네, 애플. 그래서 이 기술주들이 예, 올라가는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를 다른 걸 들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제임스였고 존이었고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외국인이야. 난 김갑동이고 김 그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뭘 살래요? 그러면 뭘 한다고? 애플, 코카콜라, 아마존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아무나 한번 쳐볼까요? 코드 번호. 우리가 이제 모든 기업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네. 기억이 안 나. 거기 있는 거 다 써야 되나? 네. 근데 거기 있는 거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줬어.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살래? 그러면, 아마존이나, 네.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제임스나 토마스한테 돈을 주고서 야 가서 한국 주식 좀 사와 그러면 걔네들이 뭐 사올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외부에 알려져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잘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주라든지 시총 상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네, 이런 주식들 사고 있는 것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고가에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인데, 고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고민을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고가에서 올라가면 뭐해? 응?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운동이 지금 보면은 미국 쪽으로도 가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한국 개인들의 이러한 매매 포인트를, 매매 포지션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그냥 땡겨진 거고, 이 기술주들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이제 투자를 좀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마땅히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다시 돌아갈게요.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매도가 줄었을지 떨어졌을지는 지금은 의미가 없으니까 좀 이따 봐야 되겠지만, 네. 코스피, 코스닥 잘 가. 그래서 내가 외국인인데 좀 사고 싶어. 뭘 살까요?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한국 주식을 좀 사고 싶어. 뭘 사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사는 거죠. 지금 그런 네,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좀 방어해주고 같이 끌어올려주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왔죠. 대신에 누가 그걸 해주고 있냐면 연기금하고 기관투자, 즉 기관 쪽에서 그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수급 주체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개인, 외국인, 기관. 네. 뭐라고요? 개인, 외국인, 기관. 난 다 알아보겠는데 못 알아보죠? 또. 네? 네. 개인, 외국인, 기관.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고 얘 지들끼리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이걸 우리는 이제 통정거래, 네,
자전거래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이게 큰 종목 가지고는 그걸 못하니까 뭐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쨌건 이렇게 외국인들의 물량을 기관이 받아주고 있고 기관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수급 간의 어떤 그 교환이죠, 교환. 그런 게 일어나게 되면서 예, 대형주의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그러니까 기관이 6만 주를 팔았어. 근데 외국인이 뭐 7만 주를 샀어. 이렇게 되면요,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꼭 그렇지도 않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니까. 네, 너 이거 가져, 나 그거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나 아니면은 뭐 주가의 추이가 방향을 하방으로 잡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네, 판단하고 보시고 그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는 그 배경 속에서는요, 수급을 가지고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이 서로 변화를 푹짝푹짝 주고 있을 땐 걱정하지 말자. 네. 근데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팔고 있다? 그러면 약간 걱정해야 되겠죠. 오늘 만기일인데도 특별하게 그런 거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하긴 뭐 요 정도도 뭐 가다먹기는 나쁘지 않겠네요. 그래서 수급의 변화만 이렇게 있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들이 변화가 있다고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 매수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주가는 삼성전자를 앞세워서 굉장히 크게 올랐겠죠. 그렇게 오늘 시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잠깐만요. 이 지금 시장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 수급 동향을 하루 종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외국인의 수급을 누가 가져가고 있는지, 제가 장중시황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다시 보자. 이제 그 수급 동향 볼게요. 자, 이렇게 외국인 수급 동향, 이게 이 차트를 보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기관이 순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만 땡겨버리게 되면 지수는 팡 튀는 거예요. 에? 지수는 팡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네, 지수는 한계점이 있겠죠. 왜? 내가 가진 물량을 그냥 저놈이 받아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기관 걸 외국인이 받아가거나 외국인 걸 기관이 받아가거나 서로 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냥 뭐 오늘 그래도 많이 오른 편이에요. 연기금 쪽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개인들 쪽에서도 대형주 쪽 집중한 모습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 좀 들어요. 요즘에 개인들이 굉장히 잘 맞추거든. 개인들이 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수급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증시가 크게 오른다거나 그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런데 크게 그 부분을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돌아서냐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아침에 보셔야 됩니다. 네, 아침, 그 다음에 오후 늦은막히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됐니?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애플, 아마존의 급등, 이 기술주들의 급등을 통해서 미국 증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이제 그 2차 확산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장중에 조금 밀렸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상승을 유도하는, 상승을 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기대치를 기술주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악재를 기술주들이 호재로 바꿔주면서 증시가 수급을 개선시키고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상승이 나오는 모습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덩치가 커진 네이버나 카카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도 긴장에 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미래 먹거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연기관을 아무리 좋아해도요 전기차 시대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를 나중에 사야 돼. 근데 내연기관만 계속 고집해. 석유를 안 팔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탈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행주들도 당연히 지금 당장 뭐 문을 닫는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구책인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렇게 쭉쭉 가는 그런 종목군들의 추세가 매우 강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잠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